가까이에 살고 있지만 마주 볼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옛날엔 멀쩡해서 잘 다녔거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병을 버리더라고. 그 여자는 딱 보면은 다 취해 사람들이. 차 대놓으면은 차 문 열고 정상이 아니지. 옷도 깨놓고 딱 벗고. 심각해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알려진 적 없는 이웃의 정체. 때론 위험하고 아찔한 그녀만의 세상. 이해할 수 없기에 수상하고 멈추지 않기에 불편한 이유. 그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던 그녀에게 다가가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믿기 힘든 광경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맨발로 돌아다니고 옷도 깨놓고 딱 벗고. 그게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 여자의 하는 일이에요. 심각해요. 좀 심각한데 아휴 도움 줘봤자 안 돼. 말도 안 들어요. 도심의 한 주택가에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며 날마다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 의문의 여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MBN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야. 길 가다가 막 옷 벗고 들어놓고 막 다니시는 여성분이 있다고 들어갖고. 그 여자인가 보다. 일리 다니는 건 내가 봤어. 겨울 옷을 입어서 내가 이상하다 그런 거지. 그리고 머리도 안 감은 거 같고 막 네. 저 냄새 나는 거 같고 그래요. 그 여자는 딱 보면은 다 취해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 다녀 이 길로. 쑥쑥 다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진 속 여성은 이 일대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었는데요. 저희 같은데? 수소문 끝에 사진 속 여성이 매일 나타난다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제작진은 그녀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짙은 어둠이 깔린 골목길에 모습을 드러낸 한 사람. 우리가 기다린 그녀일까? 그런데 그때 갑작스레 도로에 드러눕는데요. 우리가 찾던 여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 마치 제 집처럼 드러누워 시간을 보내는 동안 길 위에 누운 그녀를 발견한 행인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성은 왜 길 한복판에서 주민의 발걸음마저 돌리게 하고 있는 걸까?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그녀의 외출. 동네에 떴다 하면 사람들이 피하는 데엔 분명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늦은 시각 길을 나서는 그녀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더운 날씨와 장시간 외출에 목이 말랐던 걸까? 편의점에 들어간 여성은 과일 주스와 병 음료를 꺼내들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이거 드시고 참 많아요. 1,200원. 응? 어디 주냐고요? 그 몸에 좋아요.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음료수를 구매한 그녀가 향한 곳은 또 다른 골목길. 이번엔 신발까지 벗은 채 자리를 잡고 앉아 음료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음료수를 마시긴커녕 돌연 입을 헹구며 뱉어내는데요. 음료수를 전부 다 버리고 나서야 행위를 멈춥니다. 앞서 만난 주민들의 말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길 한복판에 드러눕고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하는데요. 늦은 밤 수시로 차와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 무엇보다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 그런데 그때 주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반신을 노출한 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곳엔 놀랍게도 그녀의 배설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하루 이틀 사이 벌어진 게 아니랍니다. 니도 피해자야. 어떤 때냐 앞에다가 막 못 싸놓고 누가 쌀 사람이 없지 그 여자밖에. TV에 보면은 뒤에 누가 탁 지금 할렐루야 이래요. 그러면 그 여자야. 우리 입장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 깜짝 놀래고. 여기도 와가지고 못 들어고 도망가 보고 차 대놓으면은 차 문 열고 문 열고 가보고 정상이 아니지. 근데 안 되면 푹 들어와서 누르고 따라서 먹고 뭐 커피도 푹 흘려고 테레비도 먹고 막 이래. 가 그러면 가고. 주민들은 돌발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그녀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뭘 이 여자들이 가려주고 싶을 정도인데 말도 못해 막 하도 돌아다니면서 싹 감아가지고 여자가 불쌍하지. 나이가 내가 한 50대인데 그 여자도 50대더라. 하지만 정작 왜 거리를 방황하는지 그 속사정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심지어 옷을 입지 않은 채 거리를 헤매고 있는 여자를 발견한 제작진. 더는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위험한 상황. 일단 말부터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이러고 계세요? 애들이? 신경 보고 계세요 왜? 이후 제작진의 만류에도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자리를 피해버리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로 노상방뇨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거리를 배회하는 걸까? 지금까지의 동선을 살펴보면 처음 목격 장소를 기점으로 반경 100m 이내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홀로 방치된 건 아닐까?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사실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이랑 같이 가족도 같이 그 여자 엄마 아버지가 그 부스러지게 생겼다. 수소문 끝에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까지 있는데도 위험한 외출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녀를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른 시각 폐지 정리가 한창인 그녀의 집 앞. 그런데 집 옥상에서 얼굴을 내민 채 소리를 내지르는 그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허공에 맺히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는 행동은 수십 분간 계속돼 소음으로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 이웃들은 경찰에 신고도 여러 차례 해봤지만 달라진 건 없었답니다. 아침에 소리만 지를 때 주변 다 깨버려. 소리 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포기 상태거든요. 게다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저 집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옥상이 난리가 나. 저 집 옥상도 그렇고 여기서 좀 던지는 거 같아. 그냥 방치하는 거지 그냥. 저 식구들도 방치하는 거지. 건너편 너머로 보이는 약 20평 남짓한 그녀의 작은 세상. 그곳에서 모든 신체를 노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의 말처럼 다른 집을 향해 물건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이웃집 옥상에는 책과 신발을 포함한 각종 살림살이가 쌓여 있는 상태.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 역시 결코 적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신체를 노출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옥상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였지만 그 자유의 크기만큼 이웃에겐 불편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녀가 거리를 방황하지만 않는다면 집에 머무는 일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걸까? 잠시 후 옥상을 내려가는 여성과
그 뒤를 따라가는 아버지. 아버지에게 과격한 행동뿐만 아니라 입에는 참아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는 그녀. 왜 이토록 화를 내는 걸까? 집에 다시 들어가라는 아버지의 말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아버진 딸의 이런 행동이 익숙한 듯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감당 안 되는 순간이 종종 목격됐습니다. 대낮 집 앞 골목길. 딸이 이상 행동을 시작하자 막아보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처럼 보였는데요. 결국 딸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괴로운 듯 끝내 고개를 돌리고 마는 아버지. 집 앞에서조차 그녀와 가족 모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이대로만 지켜볼 수 없던 제작진은 대체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MBN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뭐 하나요? 왜 왔어요? 얘기 좀 하- 싶어서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무슨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라도 조금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니야, 가세요. 하지만 간단한 대화조차 거부하며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아버지. 이렇다 할 대답을 듣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그녀의 과격한 행동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 한 가지 분명한 건 더는 그녀의 행동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네, 참 심각하네요. 이 이웃 주민들의 피해뿐 아니라 부모의 안전까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자세한 이야기 김현 기자,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 기자, 네. 그 동네 주민들이 이 여성 때문에 여러 차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경찰한테 또 부르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2개의 초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나체로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주변 아이들한테도 이제 목격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권 교수님 직접 대면 진료를 해봐야만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으로 봐서는 일종의 정신질환의 하나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해당 여성의 행동을 보면 확정적이진 않지만은 조현병이라고. 조현병. 예,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바지를 내린다든지, 예. 또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또 조직화되지 않은 행동. 지금 봐서는 행동이 너무 뭐 비현실적인 행동들이 그렇죠. 많고 해서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상황이 지속되고 치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 속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녀. 하루라도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녀의 행동은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이 의심된다는 것. 그동안 관찰된 비현실적인 행동들은 이미 조현병이 만성적으로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심해지는 그녀의 과격한 행동이 집을 벗어나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물론 욕설을 퍼붓는 그녀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특징을 고려해도 폭력을 행사하는 그녀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 오랜 시간 그녀를 지켜본 주민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그녀의 가족이 나서보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잦은 신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하기도 여러 번. 하지만 경찰 역시 중재를 하거나 집으로 인계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얘는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설, 보호시설 같은 데서 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가족들은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경찰도 안 되지. 아픈 환자인 그녀가 나쁜 이웃이 돼버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가족이 나서지 않는 이상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그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 그녀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라도 설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MBN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왔어? 네. 어디 갔어? 그녀는 이전과 다른 태도로 제작진을 반깁니다. 가스 켜고 가. 혼자 계셔요? 라면 끓여 먹게. 아, 가스불 키워달라고요? 켜줘. 아, 네네네, 켜드릴게요. 끼니를 걸은 채 홀로 집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허락으로 들어간 집 안엔 정리하지 않은 살림살이들이 한가득 쌓여있는 상황. 한눈에 봐도 청소가 필요한 집. 그녀의 건강 상태도 염려되는 상황. 알겠어요. 너희가 라면 끓여도 이게 뭐냐는지! 그것 때문에 나랑 아니 선생님 위험해서 그래요. 위험해서. 선생님 저희 가야 될게요. 저희 가요. 더 이상의 도움을 거절하는 그녀. 그러면서도 우리가 찾아온 이유가 궁금한 듯 했습니다. 뭐하러 왔냐? 네? 뭐하러 왔냐? 얘기 좀 하려고요, 얘기 좀. 내가 배고파. 왜냐면 요가 있어 없다. 요가 약간 몸 의료계가 없다. 의료계가 없고. 저쪽이 겁이야. 실질적 거부. 선생님. 거부했어요? 치료 거부, 의사에 학살되는 거부. 아마도 꽤 오랜 시간 치료를 받지 못한 듯 했습니다. 선생님, 그 가족분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혼자 계속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때마침 옥상에서 내려온 아버지. 다시 만난 그는 이전과 달리 제작진을 경계하진 않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갔어요. 저희가 먼저.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그녀의 아버지. 곧바로 딸이 있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뭐 전화하네. 이거 뭐냐, 뭐 사다 넣을 수 있나?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뭐 시민이야, 뭐 관계냐 보자라면야 그래도. 네가 살면 뭐 좋다면야. 아버지와의 실랑이 끝에 거실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은 그녀는 제작진과 다시 대화를 나누는데요. 짜장면 짬뽕 좀 사줘. 알았어. 사드릴게. 짜장면 좋아하세요? 짜장면 좋아하세요? 어디서 왔냐?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어디 족속이냐? 아, 어디서 고향이 어디냐? 저 인천이요. 인천이야?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네. 뭐로 왔냐? 그냥 선생님 이거 조금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사모님도 안 드시나요? 가세요. 아, 그래요? 예, 가시라고. 식사 다 하시는 거 보고 가면 안 돼?
그럼 저걸 얼굴에 뿌리는 수가 있어. 그래요? 그래. 아버님 그러면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예, 없어요. 괜찮으세요? 예. 근데 더우시잖아요. 이후 제작진은 부모에게 그녀의 치료를 여러 번 권유해봤지만 끝내 거절당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스스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이 나서 치료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 그녀를 치료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그런데 취재 도중 제작진은 그녀에 대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물렁병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약물 적응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맞는 약을 찾는 데까지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과정을 가족들이 보고 이제 다시는 정신병원에 넣지 않겠다. 이제 가족이다 해도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언니 자유롭게 다니는 걸 원한다. 그리고 경찰서에 입원 치료 과정에서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가족이 치료를 거부해 지자체의 개입이 중단된 상황이었던 것. 비록 위험하고 이상한 행동이지만 이웃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에 치료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이 정도 입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타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는 타의 위험성도 있지만 자의 위험성도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딸이 어떤 오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흉기를 들고 위협할 수도 있고요. 뭐 집에 불을 지를 수도 있고 딸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빨리 입원을 시켜야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때론 위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외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 언제쯤이면 이 악순환을 끊고 그녀의 세상은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임에도 그 부모마저 치료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잠깐 취재 내용을 봤습니다만 보호자 동의 없이는 지역사회 어느 기관도 개입이 안 돼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은 정신질환자의 책임은 치료에 관련된 책임은 보호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경찰에 의한 응급 입원이나 또는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 입원이 가능은 한데 예. 사실은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유명무실합니다. 아니 보호자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조처가 응급 입원, 행정 입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보호자가 있으니까 이걸 적용 못한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강제 입원 그러니까 그 비자 입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강제 입원은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자타의 위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가 2016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인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고 좀 자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경찰이 도착해서 보니까 환자분이 뭐 그런 대로 뭐 괜찮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자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그래요. 그런 조항이라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마치 현행범처럼 어떤 행동이 있어야 응급한 현장 체포 시기에 입원이 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시스템 조금 바꿀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고 또 사회 복귀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좀 케어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입원은 어렵게 되어 있고 이제 지역사회에 나와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아직까지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제 가끔 언론에 나오는 이런 이제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긴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질러지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끔찍한 범행들이 사회에 알려지면 우리 사회 모두가 다 분노하고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분노나 혐오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가, 지역사회가 조금 더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개입할 수 있겠는지 그 합리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